예,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연구소 육종팀장 최용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구기자 재배 기술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 약용작물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기자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나무 형태로 해서 열매가 맺히다 보니까 나무의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큰 범주에 이제 특용작물이라는 범주 안에 약용작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음성에 보면 지음청소 속에 임상 특작부가 있는데요. 거기도 부서가 이름들이 다 특용작물 육종과, 특용작물 재배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약용작물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 특용작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작물, 섬유작물, 기호작물, 약용작물, 버섯 등등. 그 중에 약용작물의 범주가 두 번째로 높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로 단순한 식물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약용작물은 우리가 다른 어떤 식량작물과는 달리 이렇게 어떤 치료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작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도 다양해서 의약품, 한약품, 최근에는 식품 재료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비중이 높지 않고 인력 투자도 미흡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용작물이 약간 소면적 작물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생산하기 60조 7,67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약용작물에 들어가는 생산량은 1조 329억 원으로 농업 전체의 한 1.7%밖에 안 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유의할 사항 내지는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약용작물은 기상 환경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기상 환경에 따라 그런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도 따뜻한 지역에 적응이 가능한지 아니면 고랭지에 적응이 가능한지, 맹문동이나 구기자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역에도 적용이 되는데 강화리나 당기, 청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랭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재배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지에 따라서도 그 선택성들이 다양한데요. 사질토를 좋아하는 향부자나 방풍이 있는가 하면 맹문동이나 작약, 목단처럼 사양토를 좋아하는 작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수가 불량한데도 잘 자라는 백지나 강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구기자나 황기, 결명자처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작물에 따라서 어떤 토양이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약용작물은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막 들쑥날쑥합니다. 요즘 약용작물 특히 여기 구기자나 맹문동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산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특성들 때문에 가격이 높으니까 이 작물을 재배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선뜻 나섰다가 큰일을 범하는 수도 있습니다. 생산량이 갑자기 늘게 되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약용작물의 가격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과 공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커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유통 판매 전략도 세워서 그런 어떤 생산물을 어떻게 판매할지도 알고 가야지 그냥 단순 생산만 하다 보면은 판로 부분에서 이렇게 막히는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약용작물 재배 현황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북이 25.6%로 재배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충남은 약용작물 재배로서 이렇게 재배 면적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기자나 맹문동처럼 어떤 지역의 주산지로서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작물들이 거기에 많이 재배돼서 재배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충남은 약용작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재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기자 재배 농가 현황이 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1086농가의 142헥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충남이 816농가 103헥타르로 거의 70~80%를 충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기자가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재배되었던 진도가 있습니다. 진도가 두 번째로 218농가 33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홍천이라든지
경북 상주, 경기도 가평 쪽인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부 농가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기자가 2024년도 12월 30일부로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19번째인데요. 지금까지 농업유산이 이제 19작물이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특히나 충남에서는 세 번째로 구기자가 등재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금산의 임삼이 충남에서 제일 먼저 됐고요. 두 번째로 서천의 한산모시가 두 번째 됐고 세 번째로 청양의 구기자가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총 19개가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은 군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청양도 에코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기자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2020년도인가요? 아마 그때는 구기자 소득이 제일 높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올 정도로 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물이 되겠는데요. 구기자가 소득이 높아지는 시기가 2017년부터 이렇게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는 했지만 그때부터 소득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유는 아마도 식품종이 그때부터 보급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그 소득량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소득량을 따질 때 대부분 이제 수입만 보게 되는데 그 수입 안에는 경영비가 있습니다. 경영비에서도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구기자 생산에 있어서 소득을 높이려면 이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약용작물의 그 가격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수입 물량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요.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이 안 되니까 또 생산량이 저하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약용작물은 그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불안정한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경향치가 되겠습니다. 구기자의 월별 가격 변동인데요. 보통 구기자가 생산이 시작되는 5월부터 8월까지는 가격이 높은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기자 생산량이 감소되고 또 생산이 없다 보면 또 가격이 낮아지는 그래서 1년간 가격 변동은 구기자가 저런 현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비 부분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생산비를 이렇게 따져서 비율별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영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묘비라든지 농약, 아니면 기타 유지비, 용역비, 인건비 다 있는데 이 인건비에서도 외부 인건비만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구기자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범주를 차지하는 게 자가 노동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이 내가 인건비를 댔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긴 하지만 엄연히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양상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구기자는 나 혼자 이렇게 재배한다고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관여하는 기관이라든지 조합, 단체, 센터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구기자 연구소도 있겠지만 구기자 판매하고 운영해주는 구기자 원예 협동조합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운곡에 있는 구기자 가공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들 이렇게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지원도 이루어지면서 이런 구기자 산업이 커지고 발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지에 가다 보면은 아마 그 먹거리 장터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렇게 청양탄지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구기자를 수확해서 갖다 주면 그 수확물을 표준화 공정에 의해서 자동 세척하고 건조하고 해서 생산까지 해서 판매되는 이제 그런 루트로 진행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양 구기자 유통 경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구기자를 생산을 하면 원예조합에서 수매를 하거나 아니면 현지수습당에 의해서 이렇게 수매가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직거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 부류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건 현지수집상에 의해서
수백을 이뤄주는 범주가 높다. 내가 하여튼 뭐 경로는 그렇게 가지만 대부분은 하여튼 제조 한약재라든지 도매상, 인삼공사 아니면 소비자로 직접 가는 이런 유통 경로로 의해서 구기자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를 생산한다면 이런 경로도 파악을 해서 내가 생산한 구기자를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기자 가공 제품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저렇게 차 종류로 해서 가공 제품 생산되는 게 가장 많고요. 외에 한가, 그리고 술, 그리고 화장품에도 기능성 식품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공 제품은 저렇게 뭐 젤리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공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예인데요. 중국의 구기자는 우리 구기자하고 좀 이렇게 형상이라든지 맛이 좀 다릅니다. 중국 구기자는 좀 단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하는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술에도 들어가고 단맛이 있다 보니까 견과류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가공 제품 경향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외국,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음료수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잡지에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발췌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구기자의 현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큰 글자로 보이는 베컴이라고 써 있는데요. 빅토리아 베컴이라고 베컴의 부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베컴의 부인은 그 의료 어떤 시술을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 천연 재료, 천연 미용법을 많이 활용한다는데 구기자를 먹었을 경우 피부가 상당히 좋아지는 특성을 갖다 보니까 따로 보톡스를 안 맞아도 피부가 좋아지더라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우측 사진들은 헐리우드 연예인들인데요. 기네스 펠토로, 캐서린 제타 존스, 리치 헐레이라는 그런 연예인들이 구기자가 좋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오렌지보다도 비타민 C가 500배 많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가 그런 효능과 그런 성분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국 잡지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구기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역사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역사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구기자가 많이 재배가 되어 있는데 또 재배가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저기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몽고 밑에 있는 영화 자취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구기자가 많이 생산되고 재배됩니다. 그래서 중국 구기자를 영화 구기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화살표를 옆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 왠지 청양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위치 차이도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중국 쪽에 구기자가 재배하는 지역에 보면 강우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중국의 구기자 재배 단지에는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건조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구기자가 좀 모양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기는 그냥 자연 건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국 영화 구기자하고 국내 청양의 구기자는 좀 다소 많이 다릅니다. 일단 학명부터 미시움 바바리움, 미시움 시넨시스 학명부터 다르고요. 종도 다르다는 얘기겠죠. 중국 구기자는 색깔도 붉고요. 그리고 달고 씨가 적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강한데 그냥 건조해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기자 연구소에서도 그 부모본을 가지고 만든 구기자가 청감이라는 구기자가 있는데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답니다. 근데 일반 구기자를 생으로 따서 먹으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에 탈이 날 정도로 아리고 뜨뜻한 맛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 구기자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약재에서 쓰이는 그 지표 성분이라는 베타인 성분이 있는데 중국 구기자보다는 한국 청양 구기자가 베타인 성분이 월등히 높습니다. 구기자의 성분과 효능은 예전 기록에도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불로장수를 위해서 지시황제가 찾아서 나섰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동의보감에도 저렇게 장복하면 건강에 좋다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한데요.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내자가 할머니를 이렇게 막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선비가 저기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아녀자는 할머니라고 합니다. 증손자가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나는 구기자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약을 잘 안 먹고
뺀질뺀질하게 거리더니 이렇게 혼자 늙어가지고 머리도 하얗게 되고, 대신에 그 약을 꾸준히 복용한 할머니는 저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기자가 뭐 이런 피부 미용이라든지 몸의 영양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좋다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설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웅동면 미라리 거기 뭐 구기주 판매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안쪽에 보면은 밭에 이렇게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위랄인데요. 그 박관영 선생이 태어난 지역이 그 위랄입니다. 그래서 비석을 거기다 세워놨는데, 사실 박관영 선생은 저기서 태어났지만 목면에서 약초 시험장을 만들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구기자들 다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괜찮은 구기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100년의 역사가 지났다 해서 이제 100년 구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 황제가 이렇게 찾던 불로초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 지시 황제는 불로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불로장도 초당에 사용하는 지시황의 세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안에 구기자가 들어있더라 해서 불로초가 구기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56살을 살았다는 채장수 이청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채식을 즐기고 여러 가지 약초를 달여 먹었다고 하는데 그 약초에도 구기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기자의 주요 성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표 성분으로 알고 있는 이제 베타인 성분이 어떤 그 간 기능 개선이라든지 동맥경화, 고혈압, 황당뇨 등 이런 성분들의 주요한 효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뭐 아시겠지만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줄기만 버릴까, 뭐 새순 나오면 구기순으로 먹고요. 그리고 뿌리는 이렇게 지골피라고 해서 달여 먹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게 하나 없는 구기자 형태가 되겠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베타인, 루틴, 지아젠틴 등 성분이 들어있어서 효능이 좋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성분 효능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 노화 방지, 당뇨, 혈압 강화, 면역 증진, 그 중에서도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자 품종 선택이 되겠습니다. 3대 명약이라고 잠깐 소개가 나왔는데요. 3대 명약은 임상, 하수어,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이렇게 한자를 보시면 헛개나무 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헛개나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술 먹는 사람들, 그죠? 간 해독이 좋다고. 그래서 구기자도 간 기능에 상당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자는 버드나무 기자입니다. 구기자 형태를 보시면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착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땅 밑으로 이렇게 막 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기자를 쓰고요. 자자는 아들 자자, 씨앗입니다. 약용작물 중에 종자를 활용해서 쓰는 약용작물들의 대부분 이름에는 자자가 붙어 있습니다. 오미자, 목문자, 결명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자로 끝나는 약용작물 대부분들은 씨앗이 들어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성분은 뭐 베타인 등등이 있고 간 기능 개선, 시력 회복. 구기자도 사실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에서 영화 구기자로 많이 재배되는 바바륨이 있는가 하면 한국, 일본 등에서는 시넨스가 많이 재배되고요. 유럽에도 재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흡색 구기자, 색깔이 까만 루세스티컴이라는 구기자도 있고요.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게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청양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청양 구기자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영화 구기자라고 해서 단맛이 강한 구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입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열매도 차이가 있겠지만 입이 넓고 큰데 영화 구기자는 이렇게 가늘고 좋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되게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산작용을 막기 위해서 입이 이렇게 좁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구기자가 되겠습니다. 흑가구기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입이 엄청 가늡니다. 저희가 연구소에 이 흑가구기자가 있는데 농가 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하셔서 재배를 하는데 재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건조한 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수분 환경을 못 맞춰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는 구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사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고 근데 다 이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가지가입니다. 가지가에는 토마토, 고추, 감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기자도 포함되고요. 이들의 특성을 보면 꽃 형태가 비슷합니다. 안술 5개에 수술이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꽃 색깔이나 구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형태는 가지가 장군이 다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는 고추하고 생활 습성이라든지 병해충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흡사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품종 육성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성 위주로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기자가 또 탄저병이 약해요. 고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탄저병이 강한 품종 육성을 위해서 병해충 저항성 내지는 기후에 맞는 내재성 품종 육성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용도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타민 함량이 높다든지 당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기계 수확이 용이하다든지 해서 이런 종류 품종들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도 재배는 좀 많이 되고 있지만 재래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품종입니다. 일단 과학 크기도 틀리고요. 씨앗 모양도 다른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품종에 맞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요. 건구기자용 같은 경우는 생태, 모양, 지표 성분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생구기자는 착즙률이라든지 열매 크기, 열과가 없다든지 그리고 구기순이나 잎생산 같은 경우는 줄기에 분지가 많이 일어나고 호국의 저항성이 강하고 생력이 강한 이런 특성들을 가진 개성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신품종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성 육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여기서 선발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청감이라는 품종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개통물을 이렇게 육성을 해서 청감으로 만든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당도 개통이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 크고요. 모양새도 열과도 없고 또 당도도 높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개통들을 저희가 이렇게 품종으로 이렇게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구기자를 만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성 품종들을 많이 선발을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명안이라든지 청대, 불로 같은 품종들은 수량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해충에 취약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세대 구기자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품종들을 만들었는데 비가림 재배용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가림에서 재배하다 보면은 이런 병해충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병해충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비가림 재배용으로 많이가 재배되고 육성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3세대에 들어오면서 노지 품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노지는 병해충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탄저병에 이렇게 강한 특성들을 가진 품종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청강이나 품종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화강이나 품종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탄저병에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이렇게 재배가 되는 그런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감이나 품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도가 23.4브릭스입니다. 보통 과일들 브릭스 따지면은 한 15%, 16%만 돼도 당도가 높다고 하는데 얘는 23.4브릭스나 나갑니다. 당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품종이라 주스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약과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젤리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4배째 구기자가 나왔는데요. 구기자는 원래 고유 자가 불화합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 불화합성이라 하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이 받아서 거기에서 종자가 맺혀서 열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가 불화합성은 자기 꽃가루를 받으면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를 한 품종만 심으면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잘 안 맺혀서 수정률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특성들인데요. 그래서 간혹 꽃이 다 떨어지고 지고 수정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보면 저런 자가 불화합성 품종을 숨을 수 없이 이렇게 심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품종을 저희가 품종 육성 중에 이제 4배째, 보통 모든 동식물은 2N, 2배째로 존재하는데 저희가 4N으로 만들어서 품종을 만드는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 그 품종들이 이제 4배째인데
사배치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자가 하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가 불합성인 품종을 사배치로 만드니까 그게 깨지면서 자가 하합성으로 변화된 경로인데요. 그래서 저렇게 화로 들어가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자가 화합에 화자를 붙인 경우인데요. 저런 품종들은 그 품종 단독으로만 심어도 수정률이 높기 때문에 수분수를 따로 넣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육성되는 품종들은 다 저렇게 자가합성, 화로 시작하는 품종들이고요. 그리고 저런 품종들을 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품종들이 이렇게 화수, 화강, 화검, 화원이 있는데 현재 비가리 마우스에서는 화수라는 품종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노지에서는 화강이라는 품종이 탄저병에 강하기 때문에 화강이라는 품종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기순이라는 품종도 있는데요. 저희가 순도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나무를 해서 먹는데 이 구기순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겨순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기자 심으면 아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겨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겨순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겨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겨순들이 많이 발생되고 분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기순용으로 개발한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구기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겨순이 많이 나오는 품종들을 가지고 이렇게 순을 가지고 이렇게 나물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시설 재배용으로 해서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화보라는 품종은 작년에 저희가 현장 종목 시험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과도 엄청 크고요. 과가 크다 보니까 생산성도 높고요. 그리고 또 노지 재배에서도 맞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보는 아마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현장 종목 시험을 하면서 화보를 수확하는 환경이 되겠는데요. 기계 수확에도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익은 과일만 떨어지고요. 안 익은 미숫가지는 저렇게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수확하는데도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숫가는 그냥 남아있죠. 일반 품종들은 특히 재래종 같은 경우는 기계 수확하면 저 미숫가지 다 떨어져요.